간이요? 저는 간 아니고 겐이라고 불리는 적대적 적대적 생성 신경망 겐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목 자체가 그냥 아까 첫 페이지에 나온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해가지고 겐이고, 몬트리올 대학의 이안 굿펠로 그리고 요슈아 벤지오 외 총 8명이가 9명이서 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간단한 그림과 함께 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겐에서 A는 adversarial, 즉 적대적, 그러니까 두 모델이 싸운다 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 두 모델은 제너레이터, 생성자와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자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제너레이터를 위조식 태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경찰로 비유하였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너레이터는 이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데이터는 진짜 데이터로, 그리고 가짜 데이터는 가짜 데이터로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게 판별자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한 거고, 어드버서리얼이 적대적인 것만큼 이 두 모델이 서로 하나의 함수를 두고 얘를 최대화시키냐 최소화시키냐를 두고 싸웁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 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이랑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그림이 아니라 좀 구체화된 내용인 거죠. 먼저 첫 번째 사다리꼴이 제네레이터 생성자입니다. 이 랜덤 노이즈, 아까 VA에서는 Z가 잠재 변수였는데 여기서는 Z를 랜덤 노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Z는 되게 간단한 뭐 균일 분포나 아니면 정규 분포 같은 분포에서 뽑는데요. 이 랜덤 노이즈가 생성자 함수를 통하면은 이렇게 어떤 뭐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이건 그냥 단순한 그 다중 퍼셉트론 함수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판별자는 이 만들어진 이미지가 판별자에 들어갔을 때 0에서 1 사이의 스칼라 값을 받아나는 거죠. 이 0에서 1은 어떤 걸 혹시 의미할까요? 맞춰보실 분? 확률? 어떤 확률일까요? 진짜일 확률. 그렇죠. 진짜일 확률을 나타낸 겁니다. 1이면은 이 데이터가 진짜다, 0이면은 이 데이터가 가짜다. 이걸 하는 게 판별자의 역할이고요. 그럼 판별자 함수는 뭐라고 불러요? 네? 판별자 함수는 뭐라고 불러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다차원 판별 저것도 함수를 다중 퍼셉트론 구조입니다. MLP. 저도 Z라고 하네요. Z는 랜덤 노이즈예요. Z 랜덤 노이즈. 네, 그래서 Z 사전 분포를 정규 분포나 균일 분포로 가정하고 거기서 랜덤 노이즈를 샘플링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너무 한 번에 설명해 버렸는데 아까 설명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랜덤 노이즈의 사전 분포를 PZZ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정규 분포나 균일 분포를 많이 사용하고, 둘 다 간단한 다중 퍼셉트론 구조로도 이게 성능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모델이 싸운다고 했는데 이 V, D, G라는 가치 함수를 두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생성자는 이 값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판별자는 이 값을 최대화시키려고 하죠. 보시면은 로그 dx가 판별자잖아요. 근데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왜 0으로 만들고 싶을까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구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x가 p 데이터 x에서 뽑은 거잖아요. 얘는 실제 데이터가 x고 오른쪽 항은 pz,z로부터 z를 뽑아서, 그러니까 랜덤 노이즈를 뽑아서 생성자에 넣은 거니까 왼쪽 항은 실제 데이터고 오른쪽 항은 가짜 데이터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가짜일 확률이 올라가야 되니까 저게 최소화되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오른쪽 얘기고, 왼쪽 항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 네모 쳐놓은 거는 실제 함수를 1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니까 로그 dx가 0으로 가는 거죠.
맞네. 아, 맞네. 이거 이해하셨죠? 그럼 다음으로 이 GZ는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위조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Z가 랜덤 노이즈고 랜덤 노이즈를 생성자를 거쳐서 만들어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짜 데이터인 거죠. 그럼 이 가짜 데이터를 판별자에 넣었을 때 이 왼쪽 항이 오로지 판별자에 대한 얘기였다면은 오른쪽 항은 판별자랑 생성자 둘 다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성자는 이 DGZ를 먼저 판별자는 아까랑 똑같이 0을 만들고 싶어 하고 생성자는 뭘로 만들고 싶을까요? 1. 1일까요? 최대한 생성 비슷하게.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생성자는 네. 실제처럼 보여내는 게 아니에요. 생성자의 목적은 실제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판별자가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0.5입니다. 이 점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음은 이 전체적인 구조를 알았으니까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Z가 랜덤 노이즈 샘플링 한 건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이미지나 음성 데이터처럼 되게 고차원이겠죠. 이 차원의 맵핑을 하는 과정이 저기 아래에 있는 화살표들입니다. 얘네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초록색 선이 이 제너레이티브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가짜 데이터의 분포가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로 넘어가는 과정은 생성자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Z를 노이즈로 네. Z를 만들어내는데 그 Z의 분포가 이제 실제랑 비슷하게 다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선 2차원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뭐 실제 데이터는 굉장히 고차원이겠죠. 뭐 이미지에서 하나하나의 픽셀이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뭐 뒤로 가면 더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검은색은 실제 데이터의 분포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판별자에 이 초록색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얼마로 나오냐. 그러니까 여기 0에서 1이거든요. 아래 위로. 근데 처음에 점 3개를 보시면은 똑같으니까 판별자는 뭐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진짜라고 판단해야 되니까 1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판별자도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뚤삐뚤한 거예요, 판별자가. 그 처음에 그러면 이제 판별자가 학습을 거치면서 판별자의 성능이 좀 좋아지고 이렇게 일정해지는 거죠, 판별자가.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생성자는 판별자가 섞게 이렇게 진짜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 처음에 판별자가 성능이 안 좋으면은 이게 올바르지 않은 결과를 주거든요, 생성자한테. 그래서 판별자를 보통 K번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생성자 한 번 학습시키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되게 간단하죠, 생각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수식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앞에 V 가치 함수에서 보여드렸던 그 요식 있잖아요. 얘가 잠시만요. 이 친구가 일단 지금 얘기하면 잊어버리시고, 첫 번째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생성자가 고정되었을 때 판별자가 그 어떤 생성자에 대해서 항상 이걸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수식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써야 되나? 수식을 쓸까요? 아니면 나중에 궁금한 사람만 써줘요. 해줘요. 보여주세요. 아까 친구가
근데 이 친구를 G 여기 GX 이 친구를 Z가 아니라 X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은 Z가 G를 거치면은 X 차원에 매핑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똑같이 쓰면은 위에 거 그대로고 더하기 이 PZ가 아니라 이제 PG가 되겠죠. 이거에 예정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GX 아니고 GZ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치.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서 X로 바뀌었으니까 얘도 여기는 Z고 여기가 X가 된 거죠. Z를 X 차원으로 매핑했으니까. 네. 아까 그냥 X로 되나요? 네, 네? 그냥 X로 되나요? 네. 왜냐면 X를 여기서 뽑은 거니까. 실제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생성자 함수에 Z를 넣었을 때 나온 X들에서 뽑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GZ가 매핑이 된 거니까 네, 얘가 그걸 매핑된 계산한 거니까 후니까 X가 된 X가 된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X도 익스펙테이션 아래춤자에 X도 X가 PGX에 뽑힌다고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PGZ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너레이터에 Z를 넣어서 나오는 얘는 제너레이터 함수가 아니라 제너레이터 함수로 나온 분포 데이터에서 X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이미 랜덤 노이즈가 생성자를 거쳐서 나온 결과라는 거죠. X는 가짜 데이터는 뭐. 네. 그래서 얘를 수식적으로 기대값이니까 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인테그랄 얘는 Z 얘구나. 얘를 먼저 하면은 X들에서 P 실제 데이터 분포 곱하기 로그 dx가 되고 얘는 x인데 이제 가짜 데이터 분포에서 이렇게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잖아요. 그 다음에 좀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a라 두고 얘를 b라고 둔 다음에 얘를 y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a 로그 b dx 더하기 인테그랄 b래 얘가 y고요. 인테그랄 b 로그 1 빼기 y의 dx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둘 다 x니까 이거 인테그랄 안에 합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안의 식을 보면은 로그 y dx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로그 Y 되겠네? 직선 아닌가요? 아니구나. 로그 y dx는 여기 인테그랄 축이 y라고 하면은 인테그랄 로그 Y DX만 아니 일단 이 인테그랄 빼고 안의 식만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y가 1일 때 0이고 지금 이렇게 생겼겠죠? 로그 1 빼기 y는 잠깐 dx 바로 여기 들어가야 돼요. 로그 1 빼기 y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은 더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은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급격하게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둘이 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로그 1 빼기 Y가 저렇게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왜죠?
y 0 넣었을 때 네. 값이 0 나와요. 아, 네. 잘못 생각했는데 보면은 좀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이렇게 딱 만나고.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얘가 0 나오고 이 친구는 0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아, 0 넣었을 때 무한대로 쭉 내려가야 되죠. 그렇죠. 그죠? 이게 맞죠? 어디 원점 네. 맞죠? 저기 왼쪽이 저기 원점이고 오른쪽에 x쪽에 있는 게 1인 거죠. 네, 0, 1. 네. 이렇게 하면은 얘 수식 안 할라 했는데 안에 묶었으니까 a 로그 y 더하기 여기 b 로그 1-y라는 그래프가 이제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고 이 친구가 최대값을 가지는 구간.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여드릴 게 아까 생성자가 고정됐을 때 판별자는 이 가치 함수를 최대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걸 알면은 그 어차피 분포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적분을 합을 합치는 거잖아요. 적분하는 게. 이 값 자체가 최대가 되면은 결국 모든 점에서 각각 최대라는 거니까 적분을 했을 때도 최대여서 이 값의 최대만 구하면 된다.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미분하면은 수식이 나옵니다. 궁금한 거 해보시죠.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된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래프가 저게 맞나? 그래프요? 그래프는 제가 그려봤는데 맞아요. 잠시만요. 저거 가로축이 x인 거죠. 가로축은 y입니다. 왜냐하면 로그 y에 b 로그 1 빼기 y니까. 가로축이 y라고 하면은 네. y의 음수 못 넣지 않나요? y 음수요? 네, 뭐 그럼 네, 그렇긴 하죠. 이게 이렇게. 그리고 y 음수를 못 넣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러니까 로그 y고 네. 얘도 있는 게 얘는 로그 1 1 빼기 마이너스 y죠. 그죠? 아, 네. 그래서 얘 개형이 이렇게 생겨서 최대값 구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방금 한 과정이 생성자가 고정됐을 때 최적의 판별자를 구하는 과정이었고요. 이렇게 최적의 판별자 D G가 고정됐다 치고를 구해놨으니까 이 친구를 다시 원래 가치 함수에 넣으면은 가치 함수는 G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생성자에 대한 함수로. 그죠? 왜냐하면 판별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방금 이 식은 생성자를 고정했을 때 최적의 판별자가 어떤 형태로 생겼을지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판별자가 요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걸 구했죠. G가 고정되었을 때. 그러면 이 상태에서 G는 어떤 값이 들어가든 D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래 처음에 보여드렸던 가치 함수는 지금 G에 대한 함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판별자 D를 신경 쓰지 않고. 실제로 밑에 전개해 놓은 식을 보면은 판별자에 관련된 게 없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저도 이 부분을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결국 최종 만들어낸 Cg라는 함수가 PG는 P 데이터, 그러니까 생성 함수에서 만들어낸 데이터의 분포와 실제 데이터의 분포가 같아졌을 때 최소값 마이너스 로그 4를 가진다. 얘를 증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증명 과정은 수식적으로 의미적으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증명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이 겐의 알고리즘에서 PG가 P 데이터로 잘 수렴하는지 아까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결국 PG는 P 데이터가 돼야 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은 먼저 겐의 작동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처음 아까 설명드렸던 구조에서 여기서 봤듯이 먼저 판별자 함수를 학습시키고 K1 그 다음에 생성자 함수를 학습시킨다. 그게 지금 여기 나온 얘기입니다. for K steps 하고 마지막에 생성자 함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논문에서 한 실험에서는 K가 1일 때도 충분히 원본 데이터와 비슷한 이미지가 생성된다 라고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K를 1로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K가 판별자 훈련했습니다. 네. K가 판별자 진행했습니다. 그럼 판별자를 한 번만 훈련하고, 그러니까 판별자랑 제너레이터를 이제 1대1 비율로 훈련을 했을 때도 그렇죠. 충분히 실제 데이터와 같은 그렇죠. 판별자가 나온다. 네. 어. 실제 데이터와 같은 가짜 데이터가 생성된다. 생성 근데 함수로.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판별자를 네. 더 많이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제너레이터는 계속 실제 데이터와 같은 모습의 데이터를 만드니까. 그렇죠. 그럼 K가 작아질수록 제너레이터는 빨리 실제 데이터 같은 걸 만들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C 같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판별자는 정답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정답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한데 처음에 판별자는 정답을 구분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성자로부터 만들어낸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와 같은지 이게 아는 부정확한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판별자로부터. 그러면 결국에 걔네 목적은 제너레이터가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걸 만들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아, 그러면은 K가 1대로 된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알고리즘을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두 번째 아까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PG가 P 데이터로 잘 수렴해야 된다라는 문제였어요. 그 수렴 증명 과정을 보면은 KL 다이버전스와 KL 다이버전스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스터디가 진행된다면 다 같이 토의를 해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 끝났고요. 네. 이제 겐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실험을 해봤는데 아까 VA가 만들어낸 엠리스트 데이터 그리고 토론토 얼굴 데이터 또 이것저것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했습니다. 생성자는 다중 퍼셉트론의 활성화 함수로 렐루랑 시그모이드를 사용하였고 판별자 함수는 여기서 드롭아웃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드롭아웃 알고리즘이 네트워크 가중치를 그냥 끊어버리는 확률적으로 끊어버려가지고 과적합을 방지하는 건데 이것도 자세히는 궁금하신 분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성능이 대충 이렇게 나와서 뭐 엠리스트, 뭐 토론토 페이스 아이디 둘 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 이 성능 지표는 어떤 걸로 계산하였냐면은 아까 김석범님이 발표하실 때 우도 ML이 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ML을 사용을 안 했어요. 우도를 안 하고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했는데 우도 계산이 안 된다 해가지고. 네. 가우시안 커널로 생성된 데이터들 분포를 추정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까 마지막에 급하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생성된 결과를 보면은 VA랑 조금 다른 게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데이터고 왼쪽에서부터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게 랜덤 노이즈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맨 오른쪽이 가장 최적의 해라고 나와 있는데 얼굴을 보면 조금씩 다른 거를 볼 수 있죠. 대충 느낌은 비슷해지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괜히 가진 의미가 이 그림이 가진 의미는 뭐 실제 데이터셋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걸 뽑아왔다가 아니라 생성해낸다라는 의의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장단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서 되게 생각보다 복잡한 수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 하나의 V, D라는 식을 주고받으면서 그냥 오로지 역전파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킴으로써 뭐 몬테카를로 체인이라든지 그런 복잡한 수식이나 추론 과정이 없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이 P X가 있어서 우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명시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네레이터 생성자 함수는 존재하지만 거기로부터 나온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식이 없죠. 그래서 우도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못하고 가우시안 판을 통해 추정을 해요. 얘는 분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분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분포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고려를 안 하네. 그래서 수식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고 또 굉장히 데이터가 커져도 그냥 고화질의 해상도를 만들어내고 이게 반복만 여러 번 돌리면은 이게 점점 비슷해지는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수행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대신 뭐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겐 후에도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뭐 세션에서는 그런 좀 더 발전된 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러면은 네. 이 네트워크는 그러면은 어떤 걸 그러니까 분포가 없잖아요. 분포가 없죠. 그래서 어떤 거를 생성하기보다는 그냥 똑같이 만들어내는 용도. 그러니까 정답을 넣어줘야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가요? 몰라서. 생성이랑은 다른 거. 생성이 그러니까 아까 엠리스 데이터가 0에서 이렇게 9까지 있잖아요. 근데 랜덤 노이즈를 처음에 넣었을 때 뭐 0이 이런 식으로 생기고 1, 2, 3, 4, 5 뭐 이렇게 처음에 생길 수 있죠. 근데 점점 진행되면서 얘랑 비슷한 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 샘플링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떤 한 주제라고 해야 되나? 뭐 숫자면 숫자, 얼굴이면 얼굴 이런 데서 학습을 시키면은 거기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 샘플링이 아니고 그냥 딥페이크? 그런데 쓸 수 있는 기술이지 않을까 싶은데 괜히 쓰이는 곳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찾아보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점으로 아까 그 K가 바뀜에 따라서 생성자와 판별자가 불균형하게 학습이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K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논문에서 강조를 했고, 네. 그래서 결론과 논문에서 제시한 퓨처 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으로는 겐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 네트워크는 복잡한 추론 과정과 마르코프 체인 MCMC 없이 그냥 단순한 역전파만으로도 생성 모델을 충분히 좋은 성능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해냈고, 그리고 아까 실험 결과에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데이터 셋에서 지금까지 나온 생성형 모델들보다 좋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컨디셔널 겐, C겐이나 이런 새로운 모델들을 앞으로 공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보여준 사진들 있잖아요. 네. 정답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이제 학습시켰던 과정 있고 이거는 그 K를 1로 설정했을 때 그거예요. 아 이거는 K를 1로 설정했을 때 결과. 모델에서 실험, 논문에서 실험. 혹시 그 아까 그 네. 모드 콜랩스라고 적혀있는데 그건 뭔가요 혹시? 모드 콜랩스는 디스 어드밴티지. 이 친구는 제가 자세하게 공부는 못했거든요. 근데
모드는 여기서 패턴을 의미하고 생성자가 저런 간단한 숫자면 상관이 없는데 뭐 얼굴이나 이런 경우에 몇몇 패턴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다양한 패턴들을 학습을 안 하고 하나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에 꽂혀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가 존재해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근데 이거는 평가가